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서구청 온라인 정보화 교육 한글 2010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각형 모양, 타원형 모양의 도형을 삽입하는 방법과 삽입한 도형을 편집하고 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로 묶거나 특정 도형의 개체가 앞으로 오도록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자를 복사하고 붙여넣는 방법까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2010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줍니다. 먼저 도형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탭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입력 탭을 누르시고 개체 그룹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글 상자를 넣었던 메뉴인데요. 가로 글 상자, 세로 글 상자 옆에 직사각형, 타원, 직선 등의 도형도 위치해 있습니다. 직사각형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으로 변했을 때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서 직사각형을 삽입시켜 줍니다. 그리고 도형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선색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값 검은색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직사각형 도형 안에 색을 채워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스타일 그룹에 채우기 항목으로 실행을 합니다. 채우기 항목에 펼침 버튼을 누르면 색이 나오게 되는데 마음에 드는 색이 없으실 때는 여기 색상 테마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옆에 더 많은 색상들이 표기가 되고 저는 연한 녹색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 직사각형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삽입한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 8칸의 8개의 네모 점을 통해서 마우스 드래그로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이 도형이 특정한 값으로 크기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면 도형에 크기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비와 높이를 직접 입력하여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30, 70 정도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 항목 밑에 크기 고정이라고 있는데요. 이 앞에 크기 고정을 체크를 해 놓으면 마우스로 크기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도형의 크기를 고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타원형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의 개체 그룹에서 직사각형 옆에 있는 타원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동그란 타원형 모양을 삽입해 줍니다. 다음 이번에는 선 종류는 선 없음으로 해서 테두리 선은 없게 하고요. 채우기는
이 원의 색깔은 연한 노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원 도형의 크기는 너비와 높이 모두 15로 주고 크기를 고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마우스 포인터에 화살표 네 방향 표시가 되게 변경이 되었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로 이 도형을 배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형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했던 도형을 복사하는 방법인데요. 이 동그란 타원 도형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도형을 마우스 클릭으로 선택하신 후에 키보드에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똑같은 도형이 복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되고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명령어인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게 되면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반듯한 위치에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이 직사각형 테두리 부분에 타원 도형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때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도형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도형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선택을 했던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사할 수가 있고, 이동을 할 때에는 그냥 마우스 드래그로 이동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한 개씩 선택해서 여러 도형을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도형 하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도형 그룹에 개체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개체 선택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화살표 밑에 조그만한 사각형 모양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우스 포인터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자 하는 도형을 전부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복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형을 하나씩 클릭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도형을 선택할 때에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는 방법, 그리고 도형의 개체 선택을 클릭한 후에 드래그로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도형 개체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형 개체를 묶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탭에 방금 해봤던 개체 선택을 클릭한 후에
그려두었던 모든 도형들을 한꺼번에 영역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맨 처음에 만들었던 직사각형부터 지금 주변에 있는 타원형 도형까지 도형 전체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직사각형은 선택을 해제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각형 도형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 사각형은 제외하고 이 테두리 주변에 있는 타원형의 도형들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 후에 도형 탭에 정렬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체 묶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체 묶기를 클릭을 하면 이 직사각형 주변에 있던 이 타원형의 도형들이 하나의 개체로 묶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도형들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그림을 삽입하고 그림이 겹쳐 있을 때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 직사각형 모양을 이 타원형 도형 앞으로 빼고 싶을 때는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정렬 그룹의 우측편 버튼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직사각형 도형이 타원형 도형들의 뒤에 있으므로 직사각형 모양을 앞으로 빼겠다. 맨 앞으로 라는 항목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도형이 타원형 도형의 앞으로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맨 뒤로를 클릭하시게 되면 직사각형이 다시 타원형 모양의 뒤쪽으로 위치가 되게 됩니다. 앞으로 다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 안에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넣고자 하는 파일을 불러와 주고 복사하고자 하는 문단을 전체 블록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에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복사하기를 클릭하신 후에 다시 원래 작업 중이던 화면으로 돌아와서 직사각형 도형을 클릭해서 선택해 준 후에 도형 탭에 글자 넣기라는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 모양의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커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커서가 깜빡이는 상황까지, 커서가 깜빡이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편집 탭에 붙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붙이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복사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 도형 안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도형을 삽입하는 방법과 도형을 편집하고 복사하기, 그리고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의 개체로 묶는 방법, 마지막으로 글자 내용을 복사해서 도형에 붙여넣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